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6월 24일 장 마감 4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틀 전에 라이브를 3시간 진행했으니까 핵심 터질 수 있는 종목 위주로 간략하게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과 함께 지금 영상 시청하시면서 따뜻한 댓글,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핵심은 이거예요. 이틀 전 라이브에서 그때 미국이 우리가 이란에 폭격을 했죠. 우리가 원전 설비 능력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폭격을 했는데 이 부분은 오래가지 않는다. 이란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살짝 흔들렸지만 오늘 강하게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줬어요. 이 부분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한국 증시가 세계에서 제일 강한 이유에 대해서도 어제 쇼츠 이틀 전 라이브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많이 먼저 오른 종목은 또 쉬어가는 흐름, 오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은 2차전지가 강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우리가 석유주가 급등을 하고 해운주 급등해서 또 어제 우르르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폭락으로 시작을 했고, 어제 급등했던 종목들은 오늘 빠진 종목들이 매우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저께 덜 오른 종목이 덜 빠진 종목이 오늘 급등을 했고, 오늘은 이제 급등하는 종목이 바닥권에서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대한항공도 오늘 급등을 해줬고, 이틀 전에 우리가 추세가 타는 종목에서 우리가 화장품주가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종목이 있었는데 한국 화장품은 상한가를 가더라. 그리고 한전기술은 그동안 두산엘러빌리티가 갈 때 못 가더니 상한가를 치더라. 오늘도 카카오뱅크가 실컷 오를 동안에 못 올랐던 카카오게임즈가 느닷없이 상한가를 갔어요. 여기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지금 당장 지수가 급락해서 우리나라 추세가 꺾인다, 이런 리가 없다면 조정이 나와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올 호재, 외국인의 대기자금, 그동안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도 쳐놨기 때문에 땡길 섹터가 많단 말이에요. 그 중심에 또 2차전지가 있는 거고, 그래서 2차전지 안에서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바톤이 2차전지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덜 오른 종목 위주로 또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이 상한가를 치니까 오늘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내게 좀 오르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오늘 그런 종목들 안에서 대기 매수세가 많은 종목들이 매도를 때리고 심지어 매도 때린 물량을 받아간 종목들이 내일 모레 급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 따라잡는 게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느닷없이 갑자기 2%에서 10몇 프로 가고 상쳐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단타로 매일같이 나는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 붙을 거야 하면은 그날 물릴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면 내 종목이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종목이 오를 이유가 분명하다면 순환매를 기다리고 그 종목은 상한가도 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최근 트렌드 차트를 말씀드리겠고, 또 2차전지가 급등을 시작을 했다. 그동안 많이 고생들 하셨을 텐데 쇼커버가 아직 나온 것도 아니고 대량 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몇 배가 오른 것도 아니에요. 또 2차전지 안에서도 움직임이 좀 달라요.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심지어 한 2달 전에는 전고체 관련주로 또 이수 스페셜티 부터 해서 바닥에 있는 전고체 관련주들이 오히려 또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전고체 관련주들이 또 바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오래 빠져서 버려버리고 손절 쳐버리고 누구한테 연락 상담을 받으면 이딴 종목 왜 들고 있냐 하는 종목들이 상한가를 쳐요. 그게 뭐예요? 카카오그룹,
네이버그룹, 삼성 SDS 같은 이런 종목들, 한국전력, 한전기술 이런 애들이 상한가를 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동안 엄청나게 전쟁을 통해서 수혜를 봤던 전쟁 관련주는 차익 실현이 급하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마무리가 된다면 또 그 다음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휴전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남북 경협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재건 관련주로도 오를 수가 있어요. 건설도 잘 보면은 어제 이번 주는 거의 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계속 오르면 내 차례가 온다. 지금 내가 마이너스가 이만큼 돼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단가를 잘 맞춰놓으면 상한방으로 수익이 확 터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세요. 단 문제가 생길 기업들은 안 갈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저평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상법 개정도 있을 거고 PBR이 굉장히 싸고 또 우리나라는 배당으로 먹고 살게 해주겠다.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다. 주식 투자를 장기 투자를 장려를 하면서 우리가 시장에 또 우리가 돈을 풀죠. 그래서 이번에 시장에 이제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전 국민을 상대로 또 소비 쿠폰도 발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정상화되고 있다. 세계 최고로 저평가가 된 게 한국 증시인 이유에 대해서도 이틀 전 라이브에서 정말 자세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부채 비율 기껏 해봐야 40~50%도 안 됩니다. 선진국 대비했을 때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고 자영업 부채가 많은 거를 정부에서 떠안아 주겠다라는 게 핵심이고 우리나라가 달러 해외 보유 자산을 포함한다면 부채 비율이 10몇 %밖에 되지 않아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 기축통화 아니냐. 부채비율이 260%인데 일본은 기축통화이면서 국채를 국민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부채 비율은 굉장히 낮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부채가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부에서 가져가겠다. 우리가 그 부분이 시장에서 좋게 반응을 하면서 이제 한국 인구도 늘어날 거고 소비가 좀 늘어나겠구나. 그래서 그동안 움츠렸던 섹터들 저평가, 저PBR 또 앞으로 실적 좋아지는 기업들이 지금 이제 하나씩 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버려버린 종목들 아주 헐값에 버리고 도저히 가망 없다고 한 종목들이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느닷없이 장대봉 세우고 한 서너 번 오르니까 2배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은 한참 기다려서 며칠 만에 큰 수익 보고 나오는 게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내하신 분들 자꾸 마지막 막바지에 또 이거 올라가니까 저걸로 옮기고 저거 올라가 저걸로 옮기고 내 거 밑에서 까고 내 거가 안 올라가서 좋았는데 내 거는 며칠 뒤에 보니까 급등돼 있고 이러면 환장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차트 미인 순환배 터질 상한가 관심주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분위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예를 들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모레퍼시픽이 쭉 꾸역꾸역 올랐단 말이에요. 그쵸? 넓게 보면 엄청 떨어지고 꾸역꾸역 올랐어요. 그리고 코스맥스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쵸? 한국콜만 요렇게 오늘 그동안 많이 오른 애들 요 종류 보니까 한국콜만,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많이 안 올랐죠. 오늘 심지어 보합 찍고 이러잖아요. 이게 추세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오늘은 다른 섹터가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그 대신 한국 화장품은 상을 때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최근 트렌드가 120에서는 이렇게 올라타고 있다가 많이 빠졌죠. 확 빠진 다음에 거래량 없이 빠진 다음에 120에서는 이렇게 올라타다가 한국 화장품은 왜 안 가지? 한국콜마,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날아가는데 혼자서 상처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대형주가 시작하고 중소형주가 급등하는 경우도 매우 많아요. 가벼우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섹터별로 움직이게 되면 내 건 결국 급등 들어간다. 순식간에 더블도 칠 수 있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카카오만 보더라도 카카오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고생하다가 엄청 고생하고 터무니없이만 6분의 1 폭락해 있다가 120에선 정배열에서 급등 한번 치고 횡보치다가 하나 둘 셋 넷 다니까 이게 딱 바닥에서 2배 돼 버렸잖아요. 한 일주일 갖고 있었더니. 근데 이것도 여기서
전고점을 이렇게 상을 때릴 줄 몰랐단 말이에요. 맞고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으면 이때 본격적으로 갈 땐 내가 안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갈 때 또 카카오뱅크가 같이 또 급등하고 오늘 또 급등을 같이 해줬어요. 요것도 또 2배 돼버렸죠. 순식간에 며칠 올랐더니.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또 망한다고 했던 기업이에요. 아, 실적 왜 이래 이거 아닌가? 시총 2조인데 뭐 그렇지가 않잖아요. 카카오 게임즈도 고점 대비했을 때 12만원에서 12,500에 10분의 1 떨어진 종목인데 보시면은 어느 위치에서 가느냐. 120에서는 요렇게 당겨놓고 위에서 한참 떨어진 종목 여기 매물대 있고 한참 떨어진 종목이 요렇게 120에서는 20에서는 정배열로 해놓고 가다가 20 찍고 요렇게 자리 잡다가 갑자기 상한가를 쳐버렸어요. 이것도 넓게 보면 상칠 줄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확 칠 때는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많이 올랐다는 생각하고 안 해버리는 거고 손절 쳐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상칠 줄 몰랐던 거죠. 삼성의 SDS는 안 그런가요? 얘가 사람 잡는 종목에 하도 꾸역꾸역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져서 얘가 여기를 어떻게 가겠어요, 전고점.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1선에서 올라가는 게 뭐 0.몇 %씩 올라가고 아닌가? 그랬더니 이게 하루 만에 전고점을 이렇게 찍어버리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더니 또 바닥에서 2배가 완성되는데 일주일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안 올랐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간 종목도 적당히 오른 걸 추격 매수해야지 확 올라간 거 당일날 사고 다음날 안 가면은 어제 급등해서 해운주 샀더니 오늘 폭락 먹고 전쟁주 좋다 그래서 전쟁 또 터졌는데 이제 전쟁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면 방산 관련 좀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조선주도 요새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소외되지 않으려면 내 거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전 안 오르다가 보시면은 카카오뱅크도 카카오 게임즈가 상을 치듯이 대한항공은 오늘 올랐어요. 증권주 키움증권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랐죠. 이것도 120일선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아, 꾸역꾸역 가는 게 있고 한 번에 확 쳐버리는 게 있구나. 한전기술처럼 그냥 상한가 쳐버리고 다른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동안에 꾸역꾸역 올라갈 동안에 안 가잖아요. 한국전력은 한전기술은 안 가고 망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121선 정배열에서 설마 얘가 98,000원을 상으로 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요거 상한가 가게 하루 전날에 라이브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렸어요. 요때 당시 때 한전기술 급등할 수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 대신 한전기술 보자. 우진 보자. 우진 급등 들어갔고 한신기계 들어갔고 보성파워텍 들어갔고 이때 얘기했던 거 전부 다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전기술이 두산에너빌리티의 바톤을 얻어받아서 급등을 했고 오늘은 한국전력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막 오를 때 이런 움직임을 또 보여줬어요. 아, 한국전력은 빠지나 보다 지수 올라가는데 그랬더니 정배열에 있다 보니까 오늘 또 쳐버려서 21% 이렇게 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꼭 내 종목이 지수 올라갈 때 급등을 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지수가 어느 정도 고점에서 잘 버텨주면 오늘은 이게 가고 내일은 저거 가고 오늘 급등하고 따라잡으면 내일 떨어지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때 같이 말씀드렸던 중소형주 뭐 있어요? 대형주 현대 오토에버 이틀 전 라이브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추세 너무 좋다고. 그쵸? 이게 지금 또 대형주 안에서 결국은 121선 타고 이런 식으로 급등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현대 오토버가 가는구나. 현대 모비스는 신고가를 찍고 심지어 안 가고 있죠. 지수 올라갈 때 추가적으로 지주회사 오를 때 또 확 오른 다음에 또 안 가잖아요. 그쵸? 그때 지주에서 한창 오를 때 대성홀딩스 소개시켜드렸고 일진홀딩스도 소개시켜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갈 동안에 지주에서 땡기고 또 이런 것들은 또 안 가고 있어요. 다른 게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2차전이나 다른 것들이 움직였거든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꼭 지수 오를 때 내 거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한가 칠 가능성이 없잖아요. 상한가는 보합에서도 치는 게 상한가고 1% 떨어질 때도 상치는 종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현대 오토백어 갔구나. 그러면 현대 오토백어 갔으면은 현대 모비스 가다 멈췄으면 현대 위안은 대형주 안에서 급등을 안 했죠. 또 120에서는 정배열 갖다 놓고 SK 네트워크스는 이제 정배열 만들어 놓고 아직 급등을 안 했잖아요. 또 보니까. 그러니까 그럴듯한 자리에 만들어 놓고
있는 종목. 어제 많이 올라서 또 SK네트워크스 오늘 많이 안 오른 거예요. 유통 관련주로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 급등했다고 오늘 내게 가는 게 아니에요. 순환매가 중요하다. 그럼 자동차 관련주가 뭐 있을까요? 현대오토모바일 자율주행이 있었고, 그러면은 현대위아 안 갔고, 자동차주 성우하이텍 딱 120일선 자리에 있고, 서현이와 딱 120일선 자리에 있죠. 그쵸? 요런 애들이 자동차 갈 때 갑작스럽게 또 급등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LG전자 중요 121선 자리에 있죠. LG이노텍 중요 121선 자리에 있고, 삼성전자도 심지어 121선 정별 자리에 딱 있어요. 이거 땡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같은 거 땡겨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차트가 급등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4.8% 올랐지만 그동안 다른 애들 대비했을 때 미진하게 올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 중에 터진 게 오늘 최근에 한정기술이 있었고,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들고 있어야 이걸 먹는 거지, 올라갈 때 어떻게 질리냐는 얘기예요. 순식간에 가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도 추가적으로 DY 같은 종목들 어때요? 매우 정배열했기 때문에 이게 실적도 너무 좋고 퍼도 너무 낮은데 느닷없이 그냥 상처버리면 그만이에요. 이런 종목들 DY 같은 거 배당도 주고 PER도 3배밖에 안 되고 시총 1200억짜리인데 지주회사잖아요. 그럼 얘가 급등해도 그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국 화장품처럼 급등하기 전에는 이런 차트에 있어요. 거래량 없이 중소형주는 있다가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MS 오토텍도 있죠. 이것도 지주회사입니다. 1000억씩 벌잖아요, 1년에. 지금 요렇게 있다가 느닷없이 급등해버리면은 또 20% 가고 이럴 수 있는 자리에 있잖아요. 아시겠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요 부분은. 그래서, 이런 걸 찾아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생각을 해본다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섹터 안에서 건설 섹터는 대우건설 최근에 먼저 오르고 또 안 가고 있죠. 현대건설 며칠 동안에 안 가고 있죠. GS건설 며칠 동안에 안 가고 있죠. 먼저 오르고. 그러니까 오늘 지수 오르는 날 건설주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보면은. 오늘은 뭐가 갔어요? 서희건설이 좋은 자리에서 굉장히 이게 사실 제일 싼데, 건설주 안에서 거의 제일 싼 축에 속하는 종목인데 이것도 여기서 딱 21선 갖다 놨네요. 보니까. 그럼 이런 애들이 이러다 느닷없이 얘가 가버린다든지, 그리고 얘 갖고 있는 유성 KNS도 말씀드리고 매일 오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주회사 가는구나. 재건주 좋은 자리에 다 있어요. 그래서 HD 현대 건설기계가 좋은 자리에 딱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틀 전 라이브에서. 근데 오늘 10% 오르는 거 아니에요. 현대 오토모도 이틀 전 라이브에 설명을 드렸었고. 좋은 자리에 있으면 돼요. 솔리드 같은 종목 좋은 자리에 있죠. 이런 종목들도 회사가 좋은데. 그럼 이런 애들이 급등하면 이게 또 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리드 같은 애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재건주 뭐가 있을까? 한미글로벌을 제가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거는 들어갔다. 그러면 재건주 막 날아가는데 또 안 가고 20에서 얼쩡얼쩡 대고 있다가 고점에서 보니까 2년 빠졌네요. 보니까 이거 2년 동안 꼬라박다 간 게 최근에 원정 간 거 아니에요. 간 거 아니에요. 요번에 상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자리에 있는 거, 그게 DY 파워 제일 싼 종목. 또 이런 종목에서 언제든지 걸릴 수 있어요. 대창단종. 한미글로벌을 같이 요 세 개를 묶어서 꼭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진성TC도 있고, HD 현대건설기, 현대인프라코, 이게 재건은 앞으로 계속 터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지수가 설령 조정이 나와도 지수가 덜 갈 때 간 게 또 건설이거든요. 재건하고. 이런 애들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대형주 안에서도 이렇게 삼성전자가 있는데 삼성전기가 안 갔네. 전기 이제 시작하네. L전자, LG이노텍 하나도 안 갔네. 자동차주 현대오토모바일 갔는데 현대위아가 안 갔네. 이런 식으로 대형주 안에서 강하게 쳐버릴 수 있는 종목을 지금 본다면, 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유통이나 피부 미용 쪽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클래시스가 좋은 회사인데 안 갔죠. 최근에 뭐가 갔다? 아스테라시스 같은 이런 게 신규 상장하고 간 거. 이런 애들은 피부 미용 쪽은 또 연말에 또 갈 수도 있어요. 쉬었다가. 이런 애들이 또 며칠 안 가잖아요. 요런 애들이 신규 상장했지만 정보점을 치고 가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시끄러운 달바글로벌 같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쵸? 신규 상장되고 위로 가는 애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신규 상장되고 내려왔다가 다시 치고 가는 애들, 이런 애들은
꽤 오랫동안 추세가 유지될 수 있고 좀 내려오면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요런 애들 보면서. 게임주는 안 그린가요? 우리가 넷마블이 있죠. 그쵸? 넷마블이 있고 막 이런 게임주 안에서 막 또 아니면은 웹툰 관련주가 막 오르죠. 미스터 블루 이런 애들이 막 급등을 해서 차트 만들고 앉아있고 대장주는 애니플러스였어요. 이런 애들은 멤버십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보면은 이렇게 잘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해서 꾸준하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유통이나 게임이나 엔터 이런 애들 가는 게 있네. 그래서 M게임 같은 애들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 딱 이 월봉 보시면은 이 월봉 바닥에서 딱 치고 가는 자리인데 몇 년 안 갔거든요. 근데 시총 보니까 엄청 싸고 퍼가 낮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런 애들이 누가 땡겨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지금은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런 게임주도 중소형주는 굉장히 싸구나. 뭐 데브 시스터즈도 있고 한데 이런 애들 다 정배열이 있단 말이에요. 정배열에 있다 언제든 치고 갈 수 있지. 지수 오르나 내게 급등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올라가는 대형주 안에서 2차전지 관련주 반도체 몇 종목이 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 종목 안에서도 다 될 수 있는 종목인데 2차전지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틀 전에도 에코프로 BM이 이번에 오르는 거는 이번에 시작을 하는 거다. 그럼 2차전자에서 일단 먼저 봐야 될 게 물론 중소형주는 따따블 쳐버리고 셋따블, 넷따블 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애들이 나옵니다. 중소형주는. 근데 일단 초대형주나 중형주까지가 반드시 소외되지 않고 치고 갈 때 같이 치고 가요. 그러다 중소형주는 느닷없이 추세 유지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한국 화장품처럼 저렇게 상을 쳐버리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중소형주는. 대형주는 코스맥스처럼 올라버려요. 꾸준하게. 한국콜마처럼 저런 식으로 오르고 아모레퍼시픽처럼 이렇게 꾸역꾸역 오릅니다. 꾸역꾸역 오르는데 중소형주는 한국화장품처럼 상을 쳐버리죠. 그럼 2차전지안에서 이제 121선으로 가고 있는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 121선에서 여기서 쳐버리면은 얘가 오늘 6% 올랐지만 어저께도 남들보다 강하고 오늘은 또 지난주부터 해서 강하게 돌리면서 이게 연속성이 있기 시작했죠.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0만원 전후 지지하고 한번 장대 뽑아가지고 순식간에 15만원까지 달려버릴 수도 있어요. 에코프로 BM이. 왜? 예전에 제일 많이 올랐던 애들 중에 문제가 없잖아요. 차입금도 줄여놓고 기업 설명은 이틀 전 라이브에서 너무 설명을 그동안 많이 드리기 때문에 차트만 말씀드리면은 너무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에코프로 BM 주봉 20주선 골든크로스에 있죠. 월봉상으로 이제 첫 번째 5월선 거래량 이런 애들이 20월선까지 쳐버려도 그만이거든요. 한 거래일수 20일 뭐 안짝으로 전부 쳐가지고 그러니까 얘 있죠. 에코프로가 오늘 그 대신 치고 갔잖아요. 에코프로가 오늘 보니까 얘가 또 보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에코프로도 그렇고 어제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제가 이제 이 2차전지 안에서도 좀 더 타이밍을 좀 세밀하게 잡아보고 해서 멤버십에서 얼마에 딱딱 편입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어차피 2차전지는 보유하는데 올라갈 때 더 빠르게 치고 갈 오늘은 뭐다, 내일은 뭐다 이런 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에코프로가 오늘 세게 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느닷없이 급등을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러면 이게 보면은 월봉 5월선에서 20월선까지 가면 그만이에요. 순식간에 이러고 몇 번 거래하다가 내일 가버려도 그만이고 며칠 뒤에 있다가 쭉쭉쭉쭉 몇 번 이렇게 올라버리잖아요. 그럼 바닥에서 두 배 딱 치고 거기서 질르면은 쉬었다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땡기는 게 중요한데 그 1차 땡기는 자리에 에코프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주주님들도 쇼커버 들어오면서 에코프로 BM도 쇼커버 들어오면서 지금 자리 만들고 있죠. 예전에 제일 많이 올랐던 애들 포스코 퓨처엠 추세 매우 좋잖아요. 121선에 있잖아요. 심지어 유증 때리는데도 올라가죠. 그러면 신주유수금 거래하게 되면은 그 전에 한 번 더 땡겨가지고 15, 16 땡겨버리면은 이 유증이 대박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때리고 나서 때린 가격을 회복을 하는 거는 포스코 퓨처엠이지 삼성 SDI는 왜 그러냐면 예전에 급등을 한 적이 없어요. 이때 당시 때. 너무 싸죠. 바닥이죠. 유상증자 상장되고 나서 이제 이거는 움직이려고 하죠. 삼성 SDI는. 포스코 퓨처엠은 어때요? 유상증자 때린 부분을 회복하고 120은 와 있는데 다른 애들보다 먼저 121선 와 있잖아요. 그럼 요런 자리에서 급등이 들어가도 그만인 거예요. 상장되기 전에 유상증자.
그럼 포스코 홀딩스도 매우 좋은 자리에 있어요. 121선 자리에. 에코프로도 그렇지만. 왕년에 다 많이 올랐던 애죠. 코스모 신소재 왕년에 많이 올랐던 애예요. 심지어 얘는 흑자도 잘 났던 애인데 이것도 10분의 1 토막 나고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첫 번째 60주선 61선으로 가고 있으니까 121선은 급등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치고 가잖아요. 120 치고. 120 치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애들은 이게 끝이 아니고 오른 다음에 좀 쉬었다가 그냥 위로 꽝 때려버려서 그냥 순식간에 며칠 뒤에 때려버려도 그만이에요.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애들이 지금 굉장히 수상한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종목들 안에서 2차 전지가 너무 많아요. 엔캠도 바닥 찍으면서 올라가려고 그러고 PNT도 그렇고 에코프로 머티도 보세요. 이틀 전에 에코프로 머티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거든요.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갔다 하면 15% 땡겨버립니다. 오늘 2차 전지가 많이 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급등을 예전에 많이 했던 애들 중에 2차 전지 안에서 윤성의 펜시 있죠. 요런 애들이 잘 보셔야 돼요. 뭐냐? 이거는 중대형주예요. 한 2,300억 중소형주라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작년까지도 400억씩 벌었던 회사에 부채비율 50%밖에 안 되고 얘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왜 봐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일단 부채가 적고 배당을 주고 또 1억 달러 수출 탑 상도 받았었고 R&D 투자를 많이 하면서 2차 전지 장비 말고도 우리가 설계 조달 제작까지 하는데 바이오 제약 장비까지 우리가 식품까지 가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믹싱 시스템, 이 믹싱 장비 회사로서 확실한 유통망이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SK 온, 삼성 SDI예요. 여기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이제 기관들이 얼만큼 물렸냐를 봐야 되는데 역배열해서 보는 건 저는 2차 전지 본다 그랬어요. 뭐 그 삼성전자도 있었고 LG전자 이런 애들도 역배열해서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거지만 역배열해서 2차 전지는 10분의 1 토막이 난 애들이 더블 금방 가기 때문에 요런 애들이 유통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냥 땡겨버려서 20% 쳐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자리에 있는 게 에코프로도 요런 자리고 에코프로 머티도 이런 자리고 에코프로 BM은 조금 더 앞서가면서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 같은 자리로 가고 있으니까 내일 연타석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요런 애들이. 가면은 그 대신 매세가 확 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들어올랐어도 어제 2차 전지 전에 며칠 전에 급등해주고 오늘 들어오는 애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종목 안에서도. 그쵸? 이수 스페셜티는 다른 애들이 못 갈 때 갔다가 지금 또 그 자리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종목들 잘 보면은 전부 다 지금 중요 자리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게 공통이라는 거예요. 2차 전지가. 그럼 얘네들이 중심을 잡아준다? 그렇다면 얘네들을 중심으로 잡아서 쭉 올랐다 하면 2배, 3배, 4배 확 터지는 게 또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실적 따지면 카카오게임즈가 왜 상치나요? 그쵸? 왜 AI 관련주가 상치고 그래요? 실적 앞으로가 바닥 찍고 좋아진다고 하면 먼저 몇 배 땡겨버리고 시작하는 거지. 근데 그 땡길 때 시간이 며칠 안에 2배가 돼버려요.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보면은 딱 나옵니다. 네이버도 121선에서 이게 상칠지 누가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카카오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거. 이거는 안 된다. 카카오는 이게 되겠나? 그리고 이제는 상법 개정하게 되면 저렇게 물적 분할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 쫙 당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기 전에 내가 들고 있으면 이걸 들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급등했을 때 딱 사면은 보세요. 상치날 다음날 봤더니 또 한 일주일 안 가. 남들 가는데. 그럼 여기서 또 털어버리겠죠? 그리고 이렇게 갈 때 먼 산 쳐다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 거를 밀어붙여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종목 안에서 2차 전지를 빼고는 중요 자리에서 거래하고 있는 종목들이 급등이 나온다. 그래서 뭐 게임이든 엔터든 제약바이오든 자리를 만들고 있는 거 안에서 순환매가 터진다는 거를 생각을 해주고 대형주도 그 안에서 노려보자. 삼성전자, 전기 이런 안 갔구나. LG전자 안 갔구나. 그럼 그거라도 20% 오르면 그때라도 수익 나거든요. 그럼 걔가 급등한다고 내게 그날 급등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내일 할지 모레 할지 모르지만 추세가 이어지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 하나 LVMC 안 했죠. LVMC는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설명은 너무 많이 드렸으니까 이제 7월 달에 라오스에 제일 큰 쇼핑몰이 3개가 생기는데 이마트 들어가고 신세계 면세점 들어가요. LVMC가 합작법인 한 대고 또 이제 LVMC에서 코라우 그룹의 지분을 취득한다 그랬죠. KR도 매각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대주주가 지금 올라갈 때 계속 질러서 사는 거예요. 왜? 예전에 잘 가다가 얘가 떨어졌지만 이때는 오버행 이슈가 있었고 지금은 인도차이나 뱅크를 오세훈 회장이 갖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거래량이 보면 종가상으로 갖고 가요. 보면은 종가에 왕창 600만 주씩 이틀에 한 번씩 갖고 가는 거예요. 내일 갖고 갈 날이에요. 2천만 주 더 갖고 갑니다. 그러면은 대주주가 3년 동안에 이번에 4천만 주 매집하고 3년 동안에 유상증자 2번에 300억에서 400억 정도를 매집을 했거든요. 시총의 거의 뭐 3분의 1 정도를 지금 매집을 하는 거예요, 대주주가. 그리고 이제 호재가 나오고 실적이 너무 좋아지고 무슨 영업이익이 500% 좋아지고 이제 라오스의 편의점을 2,000개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그 중심에 노브랜드 이마트가 있고 신세계 백화점이 있고 파리바게트, 맘스터치 이런 데가 다 LVMC랑 하는데 그래서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있고 부채 비율은 50%밖에 안 돼요. 자산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애들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량 없이 빠진 애들 중에 올라갈 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그런 애들 중에 급등하는 게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런 애들이 올라가게 될 때 월봉상으로 그냥 순식간에 한 50%짜리 이렇게 딱 터져버린 게 뭐예요? 카카오 게임이에요. 그냥 한 번에 터진 거예요. 제닉이 이런 식으로 터진 거예요. 월봉상으로. 120월선 순식간에. 그러니까 올라갈 때 그 기업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다가도 제닉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아졌구나 해서 나온 지 한 4, 5개월 지났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 자리에서 거래량이 딱 늘어났죠. 여기서. 그랬더니 그때부터 한 10배 오르는데 한 거래수를 한 20일? 그러니까 연봉상으로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 10년 떨어지고. 근데 LVMC 똑같거든요. 10년 동안에 대주주가 지금 3, 4년 동안 매집한 것만 지금 이번에 또 4천만 주 갖고 가니까 실적이 엄청 좋아지고 또 자회사 편입하면 매출 늘어나고 또 어쨌든 신흥국이 뜬다 그러니까 막말로 내일 또 대주주가 종가로 갖고 가는데 이틀 전에는 급등했을 때 갖고 갔거든요. 이거 올릴 때 계속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또 쉬었죠. 어제 장 안 좋을 때는 오르고. 그러면 내일이라도 이렇게 치든지 모레 이런 식으로 쳐서 뭐 20, 30% 급등을 해서 마감 쳐도 그만입니다. 왜? 올라가면서 사는 거거든요. 대주주가. 1,500원일 때도 2,000원에 샀어요. 100만 주나. 근데 지금 이제 2,060원밖에 안 되는데 연봉상으로 지금 이 위에를 장악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됐죠. 급등이.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보통 몇 배가 오르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대주주가 왜 4천만 주를 지금 이 가격에 다 1,000억을 넘게 갖고 가나. 그걸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급등을 하게 되면 회사가 워낙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뉴스로 많이 나왔고 대기업이랑 한국에 있는 대기업이 60개 정도 라오스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부분 기대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핵심만 말씀드렸고 대형주에서도 안 간 거를 보고 게임주에서도 안 간 거를 보고 2차전지 안에서도 먼저 치고 가는 대형주가 한 번 오르고 끝날 리가 없다. 그리고 왕년에 많이 올랐던 2차전지를 보셔라. 그래서 중소형주들 많이 올랐던 애들은 상도 치고 이러니까. 그리고 똑같은 섹터 안에서 늦게 가는 게 있고 꼭 내 주식 오를 때 급등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이 내일 지수가 뭐 오늘 3% 오르고 3% 떨어지고 이러지 않을 거잖아요. 미국이 폭락할 때도 올라주는 게 우리나라 시장인데 그러면 내일은 보합일 때도 20% 올라버리는 정도. 오늘 오히려 밑에서 매수 받쳐놓고 버텨봤던 게 내일 급등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핵심만 말씀드렸으니까 한 2번 정도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오늘 짧게 34분으로 마무리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또 평소에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거 알아요. 근데 그만큼 또 제가 잘해서 많은 분들이 기뻤으면 좋겠고 오를 때 인내한 만큼 큰 수익으로 같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리겠고 또 단기적으로 제가 앞으로 많이 할 예정이니까 멤버십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 010-9152-5453으로 문자로 문의 주시든지 유튜브에서 하시는 거니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